김연아 선생님은 이화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레지던트 및 펠로우십을 같은 대학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원자력병원 유방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갱년기 증상 관리라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GBCC에서 강의를 할 만큼 올라왔는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렇게서 강의를 기회를 주셔서 환우분들께서 보통 이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 보다 보면은요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예요. 다들 많이 괴로워하시고 이게 폐경기 증상을 많이 괴로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치료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뭐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지금 제가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메노포즈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우분들의 그러니까 유방암을 보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폐경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폐경과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 있어서 폐경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50세 정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menstruation이 멈출 때까지 천천히 일어나는 그 기간 자체를 보통 저희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51세, 그리고 한 45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5세 정도 되면은 95%의 환자가 이제 진짜로 얘기하는 폐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이것도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좀 달라요. 이 유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랑 얘기할 때 폐경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주제는 항암이라든가 혹은 항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상황에서 1년 전에 이미 폐경이 되신 분, 1년 전부터 생리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수술을 해서 난소를 떼어내신 분. 을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오게 되는데, 이 차이가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폐경의 정의와 의사들하고 생각하는 폐경의 정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그럴 때 요게 이제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45세쯤 시작해서 55세쯤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서양 환자들이나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의 환자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서양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한테서 이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부분 치료라 그러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건 딱 그 부분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방에 방사선을 쬐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암세포만 하는 거고,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암 조직만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사용할 때 있잖아요. 항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항호르몬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뭐 저희가 표적 치료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항암이라든가 항호르몬 치료가 저희 이 폐경의 증상하고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난소가 손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요. 그 항암을 하는 시점부터 여성 호르몬을 내는 힘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생리도 안 하게 되고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항암에 의해서 받게 되는 폐경 증상, 그 다음에 기껏 항암 끝났는데 항호르몬 치료하죠. 여성 호르몬을 억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폐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경이 이미 되신 분이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유방암이 일단 진단되면은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끊는 거에서 오는 괴로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몸에 보충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거기서 오는 증상. 그래가지고 유방암 환자분한테서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제 폐경 증상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아직 폐경이 안 되신 분이라든가 혹은 폐경이 될락말락 하시다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항암이라든가 항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한 33%에서 73%,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메노포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폐경으로. 그래서 폐경으로 넘어가게 돼서 지내다 보면은 항암을 하고 좀 있다 보면은 슬슬 좋아져요. 그러니까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소가 항암을 딱 맞으면은 확 정신을 못 차렸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갑자기 보다가 난소 기능이 돌아온 것 같네요. 난소 억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폐경 증상이 확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폐경 증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그런 증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겪으시게 돼요. 어떤 원인이든 간에. 항암 때문에 겪기도 하고 항호르몬 치료 때문에 겪기도 하고 혹은 약을 끊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끊어서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폐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피검사라든가 그런 걸 좀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나중을 대비한 저희가 이제 혹시나 재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돌아오면은 약을 어떻게 쓸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지 이걸로 이제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그냥 그거예요. 힘드신 거는 저희가 뭐 조사를 해서 이게 아니라고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이제 또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의사들은. 이렇게 그냥 폐경 증상 그게 아니고 폐경 증상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에 이제 연관되는 증상으로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한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끈화끈 달아오는 게 있으신지 가끔 이렇게 열나시는 거 있으세요? 내지는 밤에 자다가 땀 뻘뻘 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질건조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생활 같은 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은 비뇨기 쪽으로, 그러니까 소변 쪽으로 이제 염증이 자주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질 쪽으로 염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그 성적인, 그러니까 성생활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잠을 잘 못 주무신다, 밤에 너무 잘 깬다, 뭐 내지는 잠에 자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저희가 유방암의 치료하고 연관된 폐경 증상과 연관이 있는 증상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저희가 하는 치료 과정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끈화끈한 증상, 밤에 땀나는 증상, 이제 질건조증이고 질건조증 때문에 오게 되는 성생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질 쪽이라든가 아니면 소변 보시는 그 비뇨기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불편함이 느끼시는 거, 그다음에 주무시는 게 힘든 거, 그다음에 이제 약 때문에 생기는 걸로 관절통, 그리고 근육통, 피곤한 거 정말 대책이 없긴 한데요. 많이 피곤하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분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조금 내가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아마 다음 그 연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위에 것만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는데요. 이 화끈화끈하는 거가 환자분에게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화끈거리고 밤에 땀나고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증상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몸이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면은 내가 적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되면은 적응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게 있고요. 워낙은 이제 건강한 분 같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우리 한 3, 4년 내지 4, 5년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적응을 시켜본다라는 개념이 여성 호르몬 치료거든요. 근데 과연 유방암 환자분들한테서 이 여성 호르몬 치료가 쓸 수 있을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환자분한테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거를 조사를 해봤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옛날에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드리면서 혹시 이제 조금씩 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드려봤는데 이게 무슨 3.3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안 드신 분보다 여성 호르몬을 드신 분이 재발 확률이 3배가 높아져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는 못 쓰니까 좀 비슷한 거.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이거 여성 호르몬 안제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건데 유방암하고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약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유방암 환자분한테 이제 티볼론, 리비알이라는 약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유방의 자극이 좀 적은 걸로 돼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다시 봤습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위에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약을 안 드신 분들이고 빨간색이 요 약을 드셨던 분인데 나빠졌어요. 실제적으로 나빠져서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여성 호르몬 유사체도 지금 유방암 환자들한테서 절대로 권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약을 쓰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환자분들 약들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약 여기서 더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호르몬 약은 아니지만 다른 약을 쓰면서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또 무슨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을 안 쓰는 방법으로 이제 가장 추천이 되는 게 사실은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을 줄이면은 이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된다라고 연구가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조금 줄여서는 안 돼요. 연구 결과 보게 되면은 자기 몸에 자기 체중의 10%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체중이 60kg라면은 이거를 내가 체중을 줄여서 이 화끈화끈거리고 밤에 땀나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은 6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서양 쪽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체중 감소에 대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는 보통 이제 10%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목표 체중은 꼭 주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화끈화끈 거리니까 방의 온도를 좀 낮추라 그래요. 에어컨을 쓰든 뭘 하든 그래서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부채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좀 갖고 다니면서 내가 힘들 때는 좀 붙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준비를 하라 그러는 거고, 옷을 가능한 한 보통 이제 면을 입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면 제품으로 해서 겹겹이, 내가 더우면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이렇게 겹겹이 입다가 더우면 이렇게 겹겹이 또 벗어가지고 온도를 내가 조절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게 그 딱 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매운 걸 먹었을 때 갑자기 땀이 뻘뻘뻘 나고 얼굴이 빨개져서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매운 거 못 먹겠다 그러시든지, 뭐 아니면 술을 마시면 그렇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회피요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일어날 만한 일을 내가 눈치를 챘으면은 이러한 요법 것들은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권유드리는 게 담배는 끊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뭐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소한 해서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게 답이에요. 요가라든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죠. 다 봤는데 어떤 거는 이제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거, 아까 얘기한 체중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꾼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거는 꼭 이 증상이 아니어도 유방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신 안정을 위한 좀 더 이제 깊은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거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침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침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저희 보통 이제 한의하고 대립되는 뭐 개념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 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잘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왜 침이라는 게 혈자리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데나 찔러도 효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답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가 아닌 치료를 약물 치료죠. 여성 호르몬 치료가 아닌 약물 치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항우울제를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타모xifen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이제 유방암 치료로 쓰는 약이 먹어서 그 알약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먹으면은 몸에서 흡수가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되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우울제 중에는 이 변화를 못 시키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은 사실 같이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우울제들 중에서는 이거 변화를 못 시키게 하는 약이 있으면 약 효과가 잘 안 나겠죠. 저희가 약을 그러니까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 효과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쭉 한 거 보게 되면은 이 항우울제 중에서요, 타모xi펜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벨라팍신이라는 약을 권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환자분들이 뭐 약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화끈화끈하거나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을 치료해 주시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아니면은 내가 너무 우울한데 그러고 이제 다른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신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요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정보를 다 드리셔야 돼요. 나는 유방암 환자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이제 그쪽 선생님이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이 약을 써야겠다.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유방암 환자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경련제라 그래서 가바펜틴이라는 약을 좀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역시 화끈화끈하는 좀 횟수도 줄어들고 좀 이렇게 심한 것도 좀 덜해지고 그런 약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약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작용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면 효과가 있지만 이 약에 대한 부작용들도 꼭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주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약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방법으로 이제 식물성, 환자분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식물성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들이 권유를 드릴 때는 이게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괜찮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식품 쪽으로 계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식품 계열을 이 폐경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권유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안전성도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건강식품 뭐 꼭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괜찮은데 포장에 꼭 확인을 하셔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가지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운동, 그 다음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물에 대한 거는
선생님하고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 쪽으로 건조증이 왔을 때는 사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젤입니다. 그 여성 호르몬제 뭐 국소를 조금씩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다들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권유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성생활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방법이 있겠냐 그러시면은 지금은 약국에서 다 팔고 있어요. 약국에서 팔고 있어서 가셔가지고 그 젤을 달라 그러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성 호르몬은 가능한 포함되지 않은 걸로 주세요라고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수면. 수면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정말 너무 괴롭거든요. 그 일상생활도 좀 많이 방해가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상선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모두 다 갱년기 증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부터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게 주무시는 시간, 깨시는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주무시기 전에 한 3시간 정도는 너무 운동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좀 피하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다 정리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많이 보고 낮에 깨어 있고 가능한 낮잠은 주무시지 마시고 밤에는 이제 잠들기 불편한 거 있잖아요. 커피를 마신다던가 혹은 운동을 갑자기 한다던가 이런 건 낮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컴퓨터를 열심히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게임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낮에 하는 걸로 하고 밤은 평안한 시간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수면하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술 한 잔 드시는 거는 사실 숙면에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셔서 밤에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깬다 그러면은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물 드시는 거 조금 줄여주신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쓰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아로마타제라는 약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뭐 브레트라, 페마라, 아리미덱스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관절통들이 심해지게 돼요. 안 그래도 여성 호르몬이 모자라서 관절통이 있는데 이게 관절통이 심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심해서 내가 약을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상황까지 가면은 주치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어떤 요요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뭐 이런 얘기밖에 사실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노포즈, 그러니까 폐경 증상이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치료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그 여성 호르몬 그 억제 치료를 할 때 그 단계가 있어요. 약에 이제 이러이러한 치료가 있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내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정말 싹 말려버리느냐,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오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하다가 안 되면은 이를테면 타목시펜하고 우리 그 졸라덱스나 뭐 루프린이나 이런 거 약 맞으시는 분 있잖아요. 난소 억제 치료 주사로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난소 억제 치료를 조금 중단을 하고 타모시펜만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하고 난소 억제 치료 같이 하시는 분은 난소 억제를
좀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로마타진 인히비터를 타목시펜으로 바꾼다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선생님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으신 게 있으신데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이 유방암의 재발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와 이 약이 끊어서 환자분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지는 거가 어느 정도 혹은 가끔 그러신 분 계세요. 정말 힘드시면 약 타가서 약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다음번에 오시는데 주치의한테 얘기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을 바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